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학년도 화학원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었고 조금 특징적이었던 건 EBS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비슷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해당 문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 순서대로 풀어나가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 그리고 학생들의 대화라고 주어져 있고요. 기억은 메테인에 대한 건데 탄수화물이 맞는 거죠.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주위로 열이 방출되는 건 발열 반응인데 냉찜질 주머니를 차갑게 만드는 건 온도가 낮아진 거죠. 온도가 낮아지는 건 흡열 반응의 특징이기 때문에 C는 틀린 설명이 되고 A만 맞는 설명,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두 가지 물질을 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요. 왼쪽에 은은 금속에 해당하고 오른쪽에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이라고 부르는 물질을 형성한 거죠. 기억번, 동그라미 기억은 자유전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금속인 은은 전성 또는 연성이 있습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탄소는 비금속 원자가 되는 거고요. 비금속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됐네요.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실린더에 AB3, C2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 전후에 부피를 V1과 V2로 제시했는데 그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고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기체의 부피비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분자수 비와 관련이 있죠. 반응할 때 기체 분자수 비는 개수비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은 반응물이 모두 소모가 되면서 생성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냥 둘이 반응물, 둘이 생성물인 상황이고 전체가 반응한 상황인 거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개수비를 맞춰볼게요. 복잡해 보이는 화학종을 1로 두면 A가 2개인 거니까 여기에 2가 붙고요. B가 6개인 거니까 3이 붙고 C가 3개인 거니까 2분의 3이 붙으면 됩니다. 이게 개수의 비율이자 반응할 때의 몰수비인데 이대로 전체가 반응해서 이대로 생성이 된 거니까요. 그대로 3.5와 3이 기체 분자수비가 되는 거고요. 3.5 대 3, 7 대 6이 부피의 비율입니다. V1분의 V2는 7분의 6이 되면서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4번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직선형 그리고 평면 삼각형인 분자가 모두 무극성 분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리 직선형 그리고 평면 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요. 양쪽 원자가 다르거나 또 정삼각형이 아니라 세 원자 중에 다른 원자가 끼어 있다라고 했을 땐 쌍자 모멘트가 상쇄되지 않고 극성 분자가 될 수 있어요. 가설이 옳지 않은 거고 동그라미 기억이나 니은은 직선형 그리고 평면 삼각형이면서 극성 분자가 되는 걸 찾아보란 얘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4번에 해당하겠죠. 지금 HCN이 직선형 분자가 되고 SN 2기반이고요. 근데 양쪽 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극성이고 HCHO 형태인 건데 산소와 이중결합, 수소와 단일결합으로 붙으면서 평면 삼각형 구조이지만 세 원자가 동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이면서 극성 분자가 됩니다. H2O는 일단 직선형 분자가 아니죠. 탈락이 되는 거고요. BCl3는 평면 삼각형이지만 무극성 분자고 NH3는 삼각불형이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각각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고 적절한 건 4번에만 들어있네요. 5번은 동적 평형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진공 상태에 CO2 고체를 넣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고체와 기체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동그라미 기억은 고체와 기체 중에 하나라고 주어져 있고 이 그림은 T3일 때의 상황이고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집중해서 읽으면서 진공 용기에 고체만 넣었기 때문에 상황은 정해진 거예요. 고체가 기체로 겉으로 봤을 때는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니까 동적 평형 도달 이전까지는 겉으로는 고체가 줄어들고 기체가 늘어야 됩니다. 지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고체인 거고 기억은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은 T1일 때를 기준으로는 T2부터는 동적 평형인 거니까 양쪽 방향의 승화 속도가 같겠지만 T1 지점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 고체가 기체가 돼야 되니까 고체에서 기체 쪽으로의 승화 속도가 커야 돼요. 지금은 보기에선 분모가 큰 거고 분모가 커지면서 1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번은 T3, T4일 때 기체의 양이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미 T2에서 동적 평형인 거니까요. 그 이후로는 고체나 기체의 양이 같게 유지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넘겨서 6번 문제 보시면 원자 X에서 Z에 안정한 이온,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형은 지금 네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3주기 금속이나 2주기 비금속이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됐을 테고요.
구성 원소와 이온 결합 화합물에 대해서 이온수의 비율이 주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성을 유지하려면 양전하의 총합과 음전하의 총합이 같아야 되죠. 2A와 3C가 같아지면서 A와 C는 3대2의 비율을 가져야 돼요. 이온수가 2대3이라면 전하량은 3대2로 들어가야지만 전체 양전하의 총합과 음전하의 총합이 같아지고 원래는 3대2의 비율만 찾은 거지만 괄호한 조건으로 3 이하의 자연수 조건을 줬기 때문에요. 3가 2가를 정확히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Z는 2가로 들어가게 되면 이번엔 이온수가 2대1이면 전하량은 1대2가 되죠. 이 자리 1가가 되면서 A, B, C를 다 대응을 시켰고 A는 2가 아니라 3인 거죠.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됐고요. Z는 2- 형태, O2- 형태의 산화이온인 거니까 Z는 산소가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원자과 전자수를 X와 Y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X는 알루미늄으로 3개, Y는 나트륨으로 하나죠. 알루미늄 X쪽에서가 큰 거니까 디귿 맞는 보기가 됐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 바닥 상태의 마그네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양자수 관련 자료들이 주어져 있고 n 플러스 L 값이 일단 부등호로 3개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부등호 방향에 맞춰서 바닥 상태의 마그네슘이라면 1s, 2s, 2p, 3s까지 전자가 채워지게 되고 n 플러스 L 값 워낙 많이 나왔죠? 1과 2가 되고요. 2p와 3s는 3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1, 2, 3이 있는 거니까 대응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1, 2, 3으로 대응이 되어야겠군요. 그러면 1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고 2도 하나밖에 없고 가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가 나온 거고요. ml 값은 s오비탈은 무조건 0인 거니까 나가 끼어 들어가면서 이 자리가 0. 그러면 라도 0인 거고 가의 경우엔 ml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s 아니면 p라고 했을 때 ml 값은 작아야 p오비탈에서의 마이너스 1까지죠. 그럼 가 자리가 마이너스 1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대응이 된 거네요. 그럼 가는 2p가 되고 조심해야 될 건 ml 값 마이너스 1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 갑자기 가나다에 대해서 3개가 대응이 됐으니까 라는 3s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미 작년 수능부터 올해 6평 그리고 이번 9평까지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지만 ml 값이 다른 형태로 p오비탈이 여러 개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그냥 이 4개 중에서 대응을 시키는 거였다. 그러면 이 조건이 필요가 없죠. 그냥 이미 남은 거 하나 대응시키는 형태라면 라를 그냥 남아있는 3s에 대응을 시킬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p오비탈은 분명히 오비탈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p 중에서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인 것만 대응이 됐으니까 아직 0인 거, 플러스 1인 거, 그리고 3s까지 3개의 오비탈의 후보군이 있는 거고 이 중에 라를 대응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조건으로 L 플러스 ML 값이 라에서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다는 직접 대응이 되는데 s오비탈은 L 플러스 ML 값이 다 0이고요. 가는 1과 마이너스 1의 합으로 가도 0이 되면서 가나다는 L 플러스 ML 값이 전부 다 0이 됐어요. 남아있는 라는 이 자리를 통해서 ML 값이 0이라는 건 줬죠. 근데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L 값은 최소한 0이 아닌 값이 들어가면서 지금은 어차피 1밖에 없네요. 1 플러스 0의 형태로 들어가면서 라에서 1로 가장 큰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라의 경우에는 2p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자기 양자수 0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2p 오비탈 안에서 자기 양자수만 다른 형태로 2개가 대응이 되는 거고 뭐 이미 작년 수능부터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기억번에 에너지 준위를 물었는데 조심해야죠. 우리가 수소 원자를 가지고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같냐 다르냐 물어봤을 때 n값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분명히 마그네슘 원자가 되면서 다전자 원자죠. 다전자에서는 n값뿐만 아니라 n 플러스 L 값의 우선순위를 두고 비교해야 되고 n 플러스 L 값이 같다면 n 값이 커질수록 1순위는 n 플러스 L 값이 클수록 2순위는 n 플러스 L 값이 같다면 n 값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에너지 순서인 거니까요. 문제의 조건으로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와 나는 ES와 EP, 수소 원자였다면 같았겠지만 마그네슘에서는 EP, 가 쪽이 큰 거예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가에서 L 플러스 ML 값, 가는 L 값은 1이고요. ML 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라는 EP 오비탈에 해당하는 거죠. 3s가 아니에요.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네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3번은 수소 그리고 이주기원소 X, Y로 구성된 3가지 분자의 분자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옥텟 만족 조건을 같이 줬으니까 이주기 CnOF 중에 골라야 되고
X가 수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조건으로 주긴 했지만 우리가 전기음 성도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죠.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요. CnOF는 뭐 작아야 탄소가 2.5인데 수소의 2.1보단 크기 때문에요. 조건이 없어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H 4개와 결합하는 건 탄소고요. 2개와 결합하는 건 산소. 옥텟을 만족한다면 산소가 되고 XY2는 CO2로 들어가게 되네요. 전기음 성도 산소가 탄소보다 큰 거죠. 경향성으로 봐도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거고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2.5와 3.5가 되고 산소 3.5는 전체 원자들 중에서도 전기음 성도 플루오린을 제외하고 2등입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고요. YH2 Y 즉 산소와 수소 중에선 산소가 전기음 성도가 크기 때문에요.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떠야 되죠. 니은은 틀린 보기. 결합각은 XY2는 180도, XH4 정사면체 구조로 109.5도인 거니까요. 직선형에 해당하는 XY2가 결합각은 큰 겁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고 기역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은 금속 A부터 C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속과 금속이온의 산화하는 반응은 기본은 전하 균형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상황 파악을 할 때는 금속과 금속이온 중에서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를 명확히 따져가면서 한계 반응물에 초점을 맞추고 전하 균형의 측면에 접근해주면 상황 파악이 빠르고 조금 더 편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온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중성의 금속이 들어오면 중성의 금속이 들어온 거니까 처음 가지고 있던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상황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A에 A 플러스가 3N이 들어있었고 여기에 금속 B와 C를 조금씩 넣어서 반응을 시키고 있어요. 모두 A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A에 A 플러스를 한계 반응물로 반응을 시킨 거고요. 이때 B와 C가 B의 B 플러스, C의 C 플러스가 됐다라고 되어 있고 넣어준 금속의 양에 따른 수행 속 전체 양이온의 양이 그림과 같았다.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한계 반응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A 플러스가 모두 그냥 A가 됐다는 거군요. 그리고 한 번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금속을 넣고 있는 거고 그때 이런 지점들이 A에 A 플러스가 모두 반응하는 당량점 상황이긴 했겠네요. 근데 문제 상황은 그냥 편하게 풀이할 수가 있었던 게 지금 문제의 조건으로 이온들의 전하량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이긴 했지만 괄호한 조건으로 A부터 C가 3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1가, 2가, 3가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 시작할 때 A 이온이 있었죠. 그리고 전체 양이온의 양인 거니까 전체 양이온의 양이 1에서는 늘었고 2에서는 줄었는데 우리가 중화반응 문제를 풀이할 때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전하 균형의 측면에서 전하량이 유지된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가 되는데 양이온 수가 늘었다는 건 각각의 이온이 가지고 있는 평균 전하량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개수가 있어야지만 전체 전하량을 맞출 수 있다는 거니까 양이온의 평균 전하량이 감소하는 거고 반대로 아래쪽에 대한 상황 파악은 양이온 수가 이렇게 줄었죠. 양이온 수가 줄었는데도 양전하의 총합을 유지하고 있으려면 양이온당 평균 전하량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A를 기준으로 해서 A는 A의 전하량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1번 실험은 B에 B 플러스가 생기고 있는데 B에 B 플러스가 생기면서 양이온 수가 많아지는 건 양이온의 평균 전하량이 줄어야 되고 평균 전하량이 줄려면 A보다는 B가 작다는 얘기죠. 같은 방식으로 C가 생성이 되면서는 양이온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양이온의 평균 전하량이 A만 있을 때에 비해서 커져야 돼요. 그럼 A보다는 C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이렇게 부등호를 매길 수가 있고 1, 2, 3 중에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3 이하의 자연수라면 그대로 3, 2, 1로 들어가 줘야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 있겠죠. 기억번에 나에서 A 이온이 산화제로 작용하냐라고 물어봤는데 A 이온은 지금 전자를 얻어서 A로 바뀌면서 환원을 하고 있죠. 자신이 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제로 작용한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X자리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C를 넣다 보면 양전하의 총합은 유지돼야 되고 이 지점 이후로는 금속 이온의 양이 바뀌지 않고 있죠. 그러면 A의 A 플러스가 모두 반응하면서 C의 C 플러스가 된 건데 정확히는 A는 A2 플러스인 거고 C는 C의 3 플러스 형태가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총 플러스 6N의 전하량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6N이 유지가 되려면 3가짜리인 2N만 있으면 되죠. 이 자리가 2N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B와 C는 C가 큰 거죠. 디귿번 맞는 보기.
전체가 맞는 보기고 실전에서는 사실 니은번은 풀이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상황이긴 했어요. 지금 상황 파악을 하면서 기억번은 산화제니까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됐고 기억이 맞는 상황에서 C와 A와 B를 대응시키는 과정에서 디귿이 맞다는 것도 알아냈었죠. 기억과 디귿이 모두 맞는 보기가 되면 보기들 중에서 5번이 바로 답으로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뭐 니은은 풀이하지 않고 시간이 남는다면 한번 돌아와서 니은이 정말로 맞는 보기였는지 검사 정도 해줬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0번은 2, 3주기 14에서 16쪽 바닥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14에서 16쪽에 대해서 홀전자수 그리고 PO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에 대한 분수 형태의 값을 상대값이 아니라 정확한 비율을 줬네요. 상대값인지 아니면 정확한 비율을 줬는지도 확인하면서 몇 개 안 되니까 바로 나열을 하겠죠. 홀전자수는 14족 2부터 시작해서 2, 3, 2의 형태로 바뀌고요. PO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탄소의 2부터 시작해서 2, 3, 4로 이게 2주기 상황이 되고 3주기는 홀전자수는 주기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죠. 2, 3, 2 형태고요. PO비탈 전자수는 규소의 8부터 시작해서 8, 9, 10의 형태가 됩니다. 2를 갖는 걸 상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짜 2를 찾아야 되고 2는 여기 있는 거네요. 그대로 X가 바로 대응이 됐고요. 경우의 수도 없군요. 문제가 간단하네요. 3도 지금 여기밖에 없네요. 이 자리가 그대로 Y로 들어갔고 4의 경우에는 이 자리로 들어가면서 Z가 대응이 됩니다. 순서대로 14, 15, 16이었으니까요. 산소, 규소, 인으로 대응이 된 거죠. 나열을 할 때는 최대한 주기율표의 모양과 비슷하게 나열을 해야지만 헷갈리지 않는 거고 지금 2주기, 3주기 세로로 나열을 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 답변해 보면 기억번에 3주기 원소가 두 가지냐? 그렇죠. 아래쪽에 Y와 Z가 규소와 인 3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가지 들어갔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홀전자수 X와 Y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2와 3이죠. Y에서가 큰 겁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Z가 X의 2배냐라고 물어봤는데 X는 산소고요. 이미 2P에 전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5예요. Z는 규소가 되는 거고 아직 인 들어가기 전에 3P에 2개까지만 채워졌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아직 8입니다. 정확히는 2주기에서는 2, 3, 4, 5, 5, 5 형태로 움직이고요. 3주기에서는 6, 6, 7, 8, 9, 9, 9, 9 형태로 움직이는데 뭐 중간에 이렇게 잡아서 물어봐도 하나의 원자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익숙하게 해두셔야 돼요. 5와 8이 되면서 2배가 아니라 1.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번만 맞는 보기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1, 2차 이온 에너지의 비율이 주어져 있고 정말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워낙 많이 출제가 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암기하기로 했었냐면 보통은 1차분의 2차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죠. 1차분의 2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1쪽이 끼어 있으면 1쪽이 가장 큰 값을 갖는 거고요. 얘는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고 1쪽을 제외하고 물어볼 때는 2족, 13족, 14족 중에 묻거나 15, 16, 17족 중에 묻는다고 했어요. 이 셋 중에서는 얘가 제일 크고 이 셋 중에서는 얘가 제일 크다. 그래서 이런 부등호 관계를 기억하고 있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듯이 이번 시험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정말로 비슷하게 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 문제에 해당하는데 제가 저작권상 이 문제를 띄우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이 수능 특강 95페이지의 문제가 그대로 거의 실려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5페이지에 동일 문제가 있고요. 지금은 다만 1차와 2차에 대한 비율 관계가 아니라 2차분의 1차를 냈기 때문에요. 오히려 반대로 제일 작은 것부터 리튬 1쪽이 끼어있기 때문에 1쪽을 찾아주고요. 2족, 13족, 14족에서는 원래 1차 대비 2차라면 13족이 크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13족이 작다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이런 곳에서 시간 허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Y와 Z는 베릴륨과 탄소인데 1차 이온 에너지가 큰 거 베릴륨 탄소는 중간에 붕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외가 없죠. 오른쪽에 있는 탄소가 크기 때문에 탄소, 베릴륨의 형태로 대응을 시켜주면 됩니다. W는 리튬이 되는 게 맞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같은 주기에선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예요. 붕소와 탄소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요. Y, 탄소가 큰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고 원자 반지름은 Z가 가장 작은 거냐? 같은 주기에선 오른쪽에 있는 게 원자 반지름이 작은 거죠. 주기율표상 가장 오른쪽에 있는 탄소, 즉 Y가 가장 작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전체적으로는 1페이지, 2페이지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편하게 풀이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칠판 정리하고요. 이어서 3페이지, 4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항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탄소, 플루오린, 그리고 XY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X와 Y가 질소, 산소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 옥텟 규칙 만족 조건을 줬네요. 결국 CnOF 중에서 골라내라는 거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XF2, OF2가 되겠죠? X와 Y는 질소와 산소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X가 이미 산소로 나온 거고 오히려 뒤쪽은 그냥 검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O와 F 사이에 단일 결합이 2개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익숙한 분자죠. COF2가 바로 생각나는 구조고요. COF2가 아닐까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데 뒤쪽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네요. C와 F 사이에 단일 결합 2개, C와 O 사이에 이중 결합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X가 산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Y는 질소가 될 테고요. 화학식으로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마찬가지로 N과 F 사이에 단일 결합 3개가 들어가죠. 이런 자리는 오히려 빈칸이어도 우리가 채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제시해 주면서 검산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번 가의 분자 구조 구분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SN4 기반으로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면서 구분형이 되는 게 맞고요. M값은 2가 됩니다. 3이 아니죠. 니은번 틀린 보기. 비공유분의 공유 전자쌍수를 물었어요. 빠르게 대응시킬 수 있어야 돼요. COF2는 비공유는 산소와 플루오린에 있는 걸 세주면 8이 되고요. 공유는 중심 원자의 결합선수 4가 됩니다. NF3는 비공유 10에 공유는 질소의 결합선수에 해당하는 3이 들어가죠. 나와 다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10분의 3과 2분의 1로 나 쪽에서가 큰 거네요. 나에서 크다. 디귿번 부등호가 잘못됐고요.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은 0.3몰 농도 A수액 Xml와 0.2몰 농도 B수액 300ml에 각각 물을 넣었을 때 넣어준 물의 부피에 따른 용액의 몰 농도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물을 넣어주는 상황인 거니까요. 용질의 양은 일정하고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에 반비례해서 감소하는 상황, 즉 희석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추가 정보로 A와 B의 화학식량 각각 3A와 A라고 주면서 화학식량은 A 쪽이 3배라는 조건도 알려줬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A, B가 각각 물을 첨가하니까 당연히 농도는 줄어들고 있고요. 정확하게 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모습을 주면서 일단 X를 찾으라고 한 거네요. 기억번 보기도 X에 대한 거죠. 이런 계산도 익숙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복잡하게 방정식을 풀이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말로 농도가 4분의 1인 거니까 부피는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에 150을 더한 게 X의 4배, 4X라고 해서요. 방정식 풀이하듯이 X가 50이라고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4배가 되려면 당연히 원래 있던 거 제외하고 3배만큼이 추가가 돼야 되죠. 4배가 된다는 건 원래 1배만큼은 있었으니까 추가된 게 원래 있던 거의 3배란 뜻이에요. 즉 X만큼 있었는데 이 150이 원래 있던 거의 3배, 즉 3X가 150인 거니까 X가 50이란 얘기고, 간단하게 숫자로 다시 검산해주면 됩니다. 50에 150을 넣어서 부피가 200이 되면서 부피가 4배가 된 거죠. 부피가 4배가 돼서 농도는 4분의 1이 됐다. 기억번 풀었죠. X가 50이 된 거고요. 니은번은 V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V 자리는 마찬가지로 그냥 그래프를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그걸 말로 잘 얘기해주고 그걸 우리가 수식 관계를 잘 따져주면 돼요. 지금 V는 어디냐면 A수액과 B수액 공통으로 V만큼 물이 들어갔을 때 교점을 가지면서 농도가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몰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인 거고요. 몰 농도가 같아진다는 건 실전에선 이렇게 지금 식을 쓰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런 관계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몰 농도는 부피당 몰수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 수액에서 몰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물을 똑같이 V만큼 넣었을 테고, 근데 몰 농도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변수, 몰수와 부피가 있는데 몰수에 대해서는 지금 두 수액이 몇 배인지가 정해진 게요. 초기의 몰수는 0.3몰 농도 50ml, 즉 20이 되고 여기는 0.2몰 농도 300ml, 60mm몰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용액 파트, 몰 농도 파트 문제는 비율 관계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중간 과정에서의 계산을 좀 편리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A와 B 수액을 놓고 보면 몰수는 20mm몰과 60mm몰로 1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몰수가 A와 B를 비교했을 때 1대 3인데
몰 농도가 같아지려면 부피도 똑같이 1대3의 비율을 지켜야 되죠. 몰수로 예를 들면 B를 기준으로 몰수가 3배인데 몰 농도가 동일하다는 건 부피도 B를 기준으로 똑같이 1대3의 비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피가 A의 경우에는 50 플러스 V가 된 거고요. 한 번에 방정식은 써볼게요. 그럼 A의 부피는 50 플러스 V인데 그거의 3배가 B의 부피인 거니까요. 50 플러스 V의 3배, 즉 150 플러스 3V가 B수액의 부피 300ml에 V를 넣은 거니까 300 플러스 V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머릿속으로 해주면 되고요. 처음에 이 자리를 보면서 몰 농도가 물을 부피 V만큼 넣었을 때 같아졌다. A와 B에서 같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몰 농도 중화적정 파트의 문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두 수액을 비교하면서 비율 관계, 변수들 간의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를 통해서 계산 과정을 어떻게 했을 때 효율적으로 좀 최소화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변별력이 생기도록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 건 당연한데 중간 과정을 얼마나 줄여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농도가 같다라고 했을 때 초기에 정확하게 부피가 제시가 되면서요, 기억을 풀었죠. 부피와 농도가 다 제시가 됐으니까 몰수 B가 나온 상태고, 몰수가 B가 3배인데 몰 농도가 같아지려면 부피도 3배다. 부피가 3배라고 읽은 걸 그대로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50 플러스 V의 3배, 즉 150 플러스 3V가 300 플러스 V다. 넘겨주면 2V가 150이기 때문에 V가 75라고 나오게 되고요. 풀면서는 제가 잠깐 이렇게 머뭇머뭇 거렸던 거는, 사실 제가 처음 풀이할 때는 저는 이렇게 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이 앞쪽의 해석까지는 동일하게 푼 다음에요, 니은번 보기를 풀이하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객관식인 거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어라. 지금 여기에선 니은번은 V를 구해라가 아니라 V가 80인지만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하게 풀었다라고 해서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너무 정정당당하게 풀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뭐 그런 측면에선 뭐 해설제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풀어서 V를 직접 구하긴 하겠지만요, 제가 실전에서 풀이할 때는 그럼 이 지점에서 부피가 3배가 돼야 되는데 50에 80 더하면 130, 300에 80 더하면 380, 130의 3배가 380은 아니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네. 그냥 요 정도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크게 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대입해서 풀이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대입하는 습관도 있어야지만 실전에서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니은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뭐 실전적인 풀이는 V에 80을 대입해서 OX만 확인하는 거고, 뭐 정석대로 답을 냈을 때는 V가 75가 됩니다. 마지막 용질의 질량,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체크를 잘 해놓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되죠. 지금 화학식량이 A가 3배예요. 몰수로는 용질의 질량이 B쪽이 3배지만 우리가 몰수에 화학식량을 곱해야지 질량이 나오는 거죠. 몰수는 B가 3배지만 화학식량은 A쪽이 3배가 되면서 질량은 A와 B, 용질의 질량이 같아진 상황입니다.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같은 거니까요,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번 보기가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 상황을 보시면 금속 M과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산화수가 -2라고 되어 있네요. 매번 지겹도록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산화하는 반응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하 균형, 전자 이동 셋 중에서 편한 걸로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주고요. 쓰지 않은 하나 정도는 시간 여유가 된다면 검산용으로 써주면 됩니다. 지금은 반응식이 가는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나는 일부 제시가 된 상태고,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금속 M의 산화수에 대한 비율 관계를 가와 나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일단 가가 반응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산화수도 플러스 4, 플러스 2로 명확했기 때문에요, 가에서 생성물의 산화수분의 반응물의 산화수는 2로 확정이에요. 그럼 7대 2의 비율을 지키려면 나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7분의 2배, 7분의 2배를 해주면 7분의 4가 됩니다. 나에서는 이 비율이 7분의 4인 건데 M의 산화수는 반응물 쪽에서는 플러스 4로 확정이죠. 그럼 분자 쪽이 플러스 4라고 했을 때 분모 쪽은 플러스 7로 확정이 돼야 되고, 산화수를 먼저 풀려나가는군요. 플러스 7이라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플러스 7을 마이너스 1까지 뒤집으려면 총 마이너스 8이 필요한 거니까 X는 4개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4개가 필요한 거죠. X에는 4가 들어가고요. B와 D 개수를 맞춰 나가라는 거고,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전자이동,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하균형 이 중에서 편한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편할지의 문제, 또 선택을 조금 적절하게 하려면 경험이 좀 쌓여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산화수가 이미 명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표시까지 해놨으니까요. 전자이동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산화수가 3만큼 증가하는 게 2개이기 때문에 6전자 반응으로 확정입니다. i가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산화수가 1이 감소하는 거고 6전자 반응을 맞춰주려면 그런 게 6개가 필요하겠죠. 이 화살표는 자연스럽게 검산이 된 거죠. 한쪽은 산화, 한쪽은 환원. 우리가 산화 반응이나 환원 반응은 없습니다. i가 6개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이 자리엔 3이 붙고 i 6개가 되도록 이 자리엔 6이 붙는 거죠. 여기선 이제 갈리겠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추면서 아직 안 맞추고 있는 산소와 수소를 맞추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 미지수가 2개인 게 부담스러우면 전하균형으로 접근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했겠죠. 저는 전하균형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8로 생성물 쪽에 전하량이 나왔으니까요. 반응물 쪽도 마이너스 8이 되도록 이 자리에 8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내 계산에 자신이 있으면 여기서 멈추겠네요. 지금 B와 D가 필요했는데 B와 D가 이미 8과 6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시간 여유가 있다면 저는 전하균형으로 개수를 맞춰준 상태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이제 전자이동, 전하균형도 썼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거든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수소를 맞출게요. 수소가 8개인 거니까 수소가 8개가 되도록 여기에 4가 들어가고, 그럼 산소는 제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맞췄죠. 이때 산소가 저절로 맞으면 검산의 역할까지 한 겁니다. 산소는 여기에 4개가 있고요. 여기 8개, 총 12개가 되는데 8개, 4개로 12개가 저절로 맞았죠. 그럼 자연스럽게 검산이 된 거고 조금 더 확실을 가지고 답을 낼 수 있었겠죠. 4분의 14인 거니까 2분의 7로 약분이 되고요. 2분의 7,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중화적정 문제인 거고요. 중화적정 문제, 계속 강조를 드리면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문제가 실험 과정과 결과 및 자료가 나오면서 긴 편이고 2번 이상 읽게 되면 비효율적인 풀이가 되기 때문에요. 무조건 한 번 읽고 풀이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읽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첫 번째 줄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그러면 1g당 자료를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요 아래쪽으로 눈이 가는 거죠.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2번 읽지 않기 위해서 아래쪽을 먼저 봅니다. 부피가 50ml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던 자료 여기 있네요. 가에서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Ag이라고 제시했어요. 1g당 아세트산은 Ag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시선이 온 김에 항상 구하는 걸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래쪽을 보면서 X를 구하라고 했고요. 분자량이 60인 상태에서 아래쪽 보기들의 배열을 보게 되는데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A와 D를 이용해서 나타내져 있고 A와 D가 소거됐을 때 3분의 1부터 3분의 5까지 숫자들이 다 구별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정말로 구호처럼 얘기하고 있네요.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A와 D에 간단한 숫자를 대입했을 때 숫자들이 다 구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통 A, D를 그냥 소거하는 느낌처럼 해주면 되는데 A와 D를 뺐을 때 숫자들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냥 A와 D에 간단히 1 대입하고 풀어주는 게 좋아요. 물론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정석적인 풀이는 제가 해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A와 D를 1로 두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기까지 확인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A1 그리고 밀도 D에 1이라고 두면서 그냥 식초 1g에 아세트산도 1g 있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초 10g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세트산 10g을 준비한 게 되는 거고요. 밀도가 1짜리니까 50g이라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50ml처럼 생각을 하고 50ml 중에 20ml, 즉 5분의 2만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식초이자 이게 아세트산 10g이었는데 아세트산도 4g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적정하는 상황이라서요. 4g을 빨리 밀리그램 단위로 4000으로 바꿔주고 이걸 60으로 나눠주면 아세트산의 몰수를 밀리몰 단위로 표현한 거죠. 이거 적정하는데 X몰 농도의 NaOH가 50ml가 들어갔기 때문에 50 X 형태로 정리가 되고 50 넘겨주면 3000분의 4000인 거니까 X가 3분의 4가 되잖아요. 그럼 X가 3분의 4라고 했을 때
A와 D에 1 대입하고 숫자 3분의 4만 찾는 거니까 답을 4번이라고 쉽게 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편법이기도 하고 매번 얘기하지만 A나 D를 소거했을 때 숫자들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구별이 안 될 수 있죠. 이때는 A나 D를 살려서 또는 A나 D가 뭐 하나는 분자이고 하나는 분모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요.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A나 D를 살려가야겠지만 지금 중화적정은 뭐 몇 년째 계속해서 뭐 밀도 같은 것들 들어갔을 때 밀도 그냥 1 대입하고 풀이하는 게 좀 더 편한 풀이가 되는 경우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하나의 도구처럼 기억을 하고 있다가요. 뭐 구별이 안 되면 그냥 정석대로 풀이하고 지금처럼 구별이 된다면 그냥 간단한 숫자, 보통은 1 대입하겠죠? 1 정도 대입한 상태에서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완결성 있는 풀이를 하기 위해서요. 실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풀이는 없습니다. 그냥 x는 3분의 4라고 해서 답을 내줘야 되고 저는 정확하게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푼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 살려서 풀어야겠죠? 식초가 10g이라고 되어 있는데 1g당 아세트산은 Ag인 거니까 10g이라면 10Ag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Ag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건 아세트산의 질량이죠. 근데 밀도가 D, 질량이 50이면 D분의 50ml죠. 질량을 밀도로 나눠야지만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20ml만 가져왔으니까 정확히는 아세트산은 10Ag이었고요. 이걸 기준으로 10Ag을 기준으로 부피는 이것 중에 이걸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도 약간 불편하거든요. 얘분의 얘라고 해주면 지금 D분의 50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 20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몰농도를 구하는 것처럼 해서 접근을 해도 되지만 보통 그냥 몇 밀리리터 드러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전체 부피 중에서 몇 분의 몇을 가져왔냐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럼 아세트산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거니까 밀리그램이 되도록 1000을 곱해주고 이걸 60으로 나눠서 밀리몰 단위로 바꿔주고 이걸 적정하는데 X몰 농도에 NaOH가 50ml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식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뭐 검산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50의 경우에는요. 이쪽으로 넘겨서 얘랑 약분할게요. 공 하나 없애고 여기 20이 되고 20과 60은 3이 되고요. 50과 200인 거니까 이거까지 다 약분해주면 4가 남습니다. 그럼 숫자로는 X는 하고 정리했을 때 3이 있고요. 4가 있고 A가 있어야 되고 D는 분모에 또 분모에 있죠. 그럼 올라오면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3분의 4 AD가 되는 건데 확실히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에요. 아까 그냥 식초이자 아세트산 질량 10g이라고 하자 50ml에서 20ml 취했다라고 하자 그럼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실전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면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풀이가 빠르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A도 D도 그냥 1로 대입하는 게 실전적인 풀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 4번으로 내주시고 16번 보시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 Y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수능 특강 60페이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얘는 동일한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또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수능 특강 확인하시려면 60페이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동위원소 자연계에 존재하는 XY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평균 원자량이 제시되어 있고 존재 비율 제시되어 있네요. 79짜리하고 81짜리에 대해서 평균이 80이 되려면 1대1 내분점이죠. 그럼 A와 B는 1대1로 50%씩 들어있는 상황이 되고요. M짜리하고 M 플러스 2짜리 Y가 있었고 얘는 몇 대 몇인지는 주지 않았고 이 값을 줬네요. XY 중에서요. XY 중에서 분자량이 M 플러스 81짜리의 존재 비율과 Y2 중에서 분자량이 2M 플러스 4짜리 그럼 밑에 있는 것만 2번 들어간 거죠. 그 존재 비율이 지금 8배 차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계산하려면 값이 너무 커지니까요. 그냥 확률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2분의 1로 계산해 주면 되고 여기는 갑자기 미지수를 2개 쓰는 것보다는요. XY 이런 식보다는 지금 확률로 계산하기로 했죠. 퍼센트가 아니라요. 그럼 더해서 1인 거 그리고 조금 센스 있다면 미지수를 도입하더라도 어차피 아래쪽 2M 플러스 4짜리를 만들려면 얘를 제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확률을 얘를 X라고 두면 둘은 더해서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1-X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이 8은 분모는 2M 플러스 4짜리를 만들려면 얘만 2번이죠. 그럼 존재비는 X제곱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M 플러스 81짜리를 만들려면 조심해야겠네요. M 플러스 81은
이렇게도 n 플러스 81이 되고요. 지금 여기만 이 차이가 아니라 여기도 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겹치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 것도 n 플러스 8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만날 확률은 2분의 1에 1-x를 곱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둘이 만난 건요. 이렇게 둘이 만날 확률은 그냥 2분의 1x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x는 없어지면서요. 분자에 2분의 1이 남게 되죠. 넘겨서 정리해주면 x제곱은 하고 정리했을 때 2분의 1이 분자에 있고 8이 분모로 들어오는 거니까 16분의 1로 정리가 되면서 x는 4분의 1이 됩니다. 사실은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자연계 존재 비율이 주어졌을 때 xy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x는 지금 브로민인 거 뭐 워낙 많이 푸니까 알고 계셨을 테고, 브로민과 결합하는 y도 금속이 결합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면 분자량, 분자식 이런 표현을 안 해요. 그럼 비금속이 결합하는 형태인데 우리가 XY, 즉 1대1로 결합을 하고 있는, 얘가 브로민, 할로겐 17쪽 원소인데 17쪽과 1대1로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17쪽 중에서 우리 2차이 나는 염소가 생각났으면 그냥 3대1이 아닐까 이렇게 과감하게 결정하고 아래쪽 보기들을 그냥 대응시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전에선 그렇게 풀 수는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게 풀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고요. 정확히 푼다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4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자리가 4분의 1이 되고 이 자리가 4분의 3이 되면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확신을 하겠죠. 아마도 35, 37짜리 염소에 대해서 된 거고, 브로민과 염소는 둘 다 17쪽으로 1대1로 결합하니까 분자식을 XY라고 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약간의 편법이긴 하지만 동위원소는 자연계 존재 비율을 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브로민의 경우에 79하고 81짜리가 1대1로 들어가면서 존재비는 1대1이 되고 평균 원자량이 80인 거 기억을 하기로 했었고, 염소의 경우에는 35하고 37짜리가 3대1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평균 원자량이 35.5인 거 기억을 하기로 했었고, 마지막이 붕소죠. 근데 이 둘은 이렇게 원자량이 2차이가 나지만 1차이 난다라고 줬으면 붕소를 먼저 떠올리게 돼요. 10과 11 사이에 존재 비율은 1대 4로 주죠. 1대 4로 존재하면서 1대 4 내분점 10.8이 되는, 워낙에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영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그냥 이런 게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연계 존재 비율을 주면요. 어쨌든 지금은 정석대로 풀었을 때요,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비율을 찾아냈고요. 기억번부터 풀어보면 자연계에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XY가 세 가지냐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n 플러스 79짜리가 있고요. 제일 작은 거죠. 분자량이 제일 큰 건 n 플러스 83짜리가 있고, 중간에 겹치는 n 플러스 81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79짜리, 81짜리, 83짜리 안 써도 되겠죠? 분자량이 서로 다른 XY가 세 가지 존재하고요. 혹시 앞쪽에서 n 플러스 81을 이 둘로만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기억번을 풀면서 다시 한번 환기가 되네요. n 플러스 81이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기억번을 먼저 풀면서 요 조건을 풀이하기 전에 기억번을 풀면서 두 가지 조합이 가능한 걸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y의 평균 원자량 n 플러스 1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3대1로 존재하죠. 3대1 내분점으로 m쪽에 가까워야 되니까 n 플러스 0.5가 됩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되고, 디귿번은 보기를 보면서 해볼게요. 지금 자연계에서 1몰의 XY 중에서 1몰의 XY 중에서 이렇게 생긴 A의 전체 중성자수, 또 이렇게 생긴 A의 전체 중성자수라고 했어요. 그럼 전체 XY 중에서요, 이렇게 생긴 애를 찾아야 되고 또 이렇게 생긴 애를 찾아야겠죠. 근데 어차피 비율에 대한 거니까 결국 1몰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전체 XY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분자의 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당 중성자수를 곱해줘야겠죠. 항상 우리가 구성 입자수를 구할 때는 전체를 먼저 구하고요. 그 전체에 들어가는 구성 입자수.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A, B로 이루어진 분자에 대해서 A 원자수를 구하려면 일단 분자수가 나오고 분자당 A 원자수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지금 중성자수나 양성자수는 앞쪽에 원자나 분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체에 대한 걸 먼저 구하고 그 전체에 들어가는 중성자수를 다시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분자수가 나오고 분자당 중성자수가 곱해지게 되는데 잘 풀이하셨으면
우리가 분자 기준으로 이렇게 발을 표시하고 쓰기로 했었는데 둘 다 분자량, 즉 질량수가 n 플러스 81짜리였어요. 둘 다 분자량이자 질량수가 똑같은 거였고요. 아무리 동위원소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들어가는 양성자수의 합, 즉 원자 번호의 합은 둘이 똑같겠죠? 그러면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의 합을 빼준 게 중성자수인데 지금은 둘이 질량수 동일하고 양성자수의 합도 동일하기 때문에 분자당 중성자수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잘 인지가 되셨으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중성자수의 비율처럼 보이지만 두 분자에서 분자 한 개당 중성자수가 같았기 때문에 결국 분자수의 비율을 물어본 거고요. 분자수의 비율은 앞쪽에서 계산하면서 81짜리는 2분의 1이라고 구했고 요 m짜리는 4분의 3이라고 구해놓은 상황이었고요. 79짜리가 2분의 1의 비율이었고 m 플러스 2짜리는 4분의 1의 비율이었으니까 전체 1몰의 XY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8분의 3,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8분의 1이죠. 그럼 분자수의 비율은 1대 3이고요. 각각의 분자의 분자당 중성자수는 동일한 거니까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3이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나마 3페이지까지 오면서는요. 1, 2페이지는 간단했었는데 3페이지에서는 좀 13번이 그래도 처음 풀이할 때 좀 까다롭게 느끼셨을 것 같고 16번도 동위원소 자연계 존재 비율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간단하게 풀리는데 그냥 염소가 아닐까 생각해서 3대1 대입하신 분이 아니라면 조금 귀찮은 계산을 통해서 답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약간 머뭇머뭇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까지 풀어봤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칠판 정리하고요. 남아있는 4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네모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25도 시소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pH, pOH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계산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었죠. 워낙에 유명한 자료들이고 pH와 pOH는 더해서 14,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한쪽이 n만큼 커지면 한쪽은 n만큼 작아지면서 더한 값이 유지가 될 테고요.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는 곱해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곱해서 일정한 값이라면 한쪽이 n배가 되면 반대쪽은 n분의 1배가 되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정리할 때 지금 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건데 나에서 가로 갈 때 이 농도 B가 100배가 됐잖아요. 이렇게 100배가 될 때 분자나 분모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의 제곱배, 100배가 됐을 때 분자가 10배가 된 거고요. 분모는 10분의 1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100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루트를 취해주면 분자가 몇 배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자 혼자 100배가 된 게 아니라 루트를 취해서 10배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고 10분의 1은 얘가 가지고 있으면서 알짜 100배입니다. 그럼 수소이온 농도가 10배가 됐다는 거고 수소이온 농도가 10배가 되면 pH는 1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얘만 1이 작아졌으니까 이 값이 1 차이 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항상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는 1이 작아진 거고 앞에 얘는 1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1이 뒤쪽은 작아지고 앞쪽은 1이 커진 거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둘 사이의 간격이 플러스 2만큼 커지게 됩니다. 얘가 1 커지고 얘는 1 작아진 거죠. 그러면 알짜로는 2만큼이 변한 상황이고요. 지금 B에 2를 더해서 2B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B가 2라는 게 먼저 나오네요. 그럼 B 값이 2라고 구하게 되고 그럼 pH와 pOH도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게요. 우리가 항상 pOH와 pH의 차, 요 값은 정확한 값이 주어졌을 때는 중성을 기준으로 해주면 돼요. 중성이면 둘 다 7이 되면서 0이 되는 거고요. 한쪽이 n만큼 커지면 한쪽은 n만큼 작아지는 거니까 지금 4만큼 차이를 벌렸다는 건 중성 7을 기준으로 얘가 2 커지고 얘는 2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pOH는 왼쪽에, pH는 오른쪽에 표현을 해보면 지금 4라면 7에서 얘는 2 커져서 9, 얘는 2 작아져서 5인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만큼 차이를 벌리려면 중성에서는 0이었죠, 차이가요. 근데 지금 2라면 중성, 즉 7보다 하나는 1 커지고 하나는 1 작아진 상황이에요. 그럼 2를 나타내기 위해선 중성보다 1 커지고 중성보다 1 작아지면서 정확한 pOH와 pH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보통 pH 분석을 많이 하니까요. pH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 정리하면서 답을 내주면 됩니다. 기억번 B분의 A가 50이냐라고 물어봤는데 B는 이미 2라고 구했으니까 A만 잘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A는 OH-와 H+의 농도 B지만 그 농도 B를 P스케일에서 따질 때는 2 차이 나면 10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P스케일은 작은 쪽이 큰 거니까요. 수소이온 농도 쪽이 100배인 거예요. 수산화이온보다 수소이온 농도 쪽이 100배인 거니까
이 값이 그대로 100으로 써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차이가 2 차이. 그럼 농도로는 100배 차이. P 스케일은 작은 쪽이 크다. 수소이온이 100배인 거니까 100으로 표시할 수 있고 2분의 100으로 정리가 되면서 기억은 5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바로 틀렸네요. 가의 pH가 4냐라고 물어봤지만 5가 되죠.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됐고 디귿은 몰수로 몇 배냐? 항상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몰수에 영향을 주는 몰농도가 몇 배인지 부피가 몇 배인지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어느 정도만 필기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분자도 분모도 수소이온에 대한 거니까요. 그냥 pH로 계산해주면 되죠. 방금도 했지만 P스케일에서는 1 차이가 10배 차이예요. 근데 항상 분수 형태의 자료는 분자가 주어기 때문에 나에서가 pH가 1 커지면서 수소이온 농도로는 10분의 1배죠. 그래서 농도로는 나에서가 10분의 1배. 대신 부피로는 10배가 되기 때문에 알자로 몰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몰농도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 지금은 몰농도로 10분의 1배, 부피로 10배가 되면서 분자 분모가 같아진 상황인 거죠. 1이 되는 게 맞고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8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는 제가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진짜로 완전히 똑같이 내면서 숫자만 살짝 바꿔놓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보면 놀라실 것 같고 한번 풀어보셨으면 이 문제 어디에서 많이 본 문제인데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수능 특강에 거의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 기준으로는 33페이지 보시면 동일한 문제가 있고요. 거의 완전히 똑같은 문제예요. 좀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너무 성의 없게 출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료 정리를 해보면 되죠. 지금 질량이 주어져 있고 부피의 경우에는 분자수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죠. Y 원자수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7배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원자수는 분자수의 분자당 원자수를 곱하면서 계산이 되는데요. 분자수를 그냥 부피 5로 쓸 수 있지만 분자당 Y 원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에서의 Y 원자수는 바로 확정이 안 돼요. 이런 문제 우리가 많이 풀었는데 오른쪽은 분자수를 총 4라고 했을 때 각각의 분자수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자당 Y 원자수가 4로 동일하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던지 간에 분자수가 몇이던지 간에 둘은 분자당 Y 원자수가 4로 동일한 거니까요. 총 분자수 기준으로 4배 준 게 Y 원자수입니다. 그럼 요 4와 5를 그대로 상대값으로 잡아서 이 스케일을 그대로 분자수로 써주면요. 분자수 4에 두 분자가 어떻게 4를 나눠 갖고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분자당 Y 원자는 4개씩인 거니까요. 총 Y 원자가 16개인 거는 확정이 된 거고 가와 나에서의 비율 가에서가 8분의 7배라고 했으니까 7대 8의 비율인 거니까 가에서 Y 원자수는 14가 나와야 돼요. Y 원자수가 14가 나오기 위해선 분자수가 5인 거니까요. 분자당 원자수, 지금은 혼합기체니까 평균적인 분자당 원자수가 지금 여기서 넘어오려면 2.8배가 돼야 되죠. 이 계산은 여러분이 편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5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요. 정석대로 그냥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x, 여기를 5-x라고 두면서요. x하고 5-x라고 두면 y 원자수의 경우에는 여기를 잠깐 제가 x, 5-x라고 했을 때 이 14를 갖기 위해서 y 원자수는 4x가 들어가고 여기는 5-x에 2를 곱해주면 10-2x가 들어가고요. 그럼 넘겨주면 2x가 4가 되면서 x가 2가 되죠. x에 2, 그럼 여기는 3이 되죠. 2와 3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더 좋은 풀이가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미지수를 도입해서 방정식을 풀이하는 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저는 미지수의 도입을 뒤로 미루라는 거지 미지수를 사용하지 않는 풀이를 계속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미지수를 쓰시면 되고요. 다만 그 도입을 뒤로 미룰 필요는 있는 거죠. 지금은 안 보였으면 그냥 이렇게 미지수 도입해서요. 다만 x, y 이렇게 쓰지 마시고 조건이 하나 있었으니까 x와 5-x라고 해서 시작하셨으면 될 것 같고 또는 방금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원자수가 14가 나와야 되는데 분자수는 5예요. 그럼 분자수에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서 원자수로 넘어가는데 그럼 분자수가 5일 때 Y원자가 14가 나오려면 분자당 Y원자수의 평균값이 2.8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2.8이라는 값은 분자당 Y원자수가 얘는 4죠. 분자당 Y원자수가 2. 근데 둘 사이에 2.8이면 0.8, 1.2 차이인 거니까 2대3 내분점이죠. 그럼 분자수도 2대3으로 나눠 갖고 있고 이쪽에 가까워야 되니까 이쪽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3과 2가 이렇게 들어가줘도 괜찮고요.
또는 제가 실전에서 처음 이 문제를 풀 때 했던 내부는 이런 식으로 풀이하진 않고 그냥 5를 가지고요. 전체 분자수가 5인데 얘만 있었다라고 해주면 Y원자가 20이 되겠죠. 5 곱하기 4로요. 얘만 있었다면 Y원자 수가 5 곱하기 2로 10이 됩니다. 근데 20과 10 사이에 14는 마찬가지로 2대3 내분점인데 10에 가까운 2대3 내분점이기 때문에 3과 2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좀 다양한 방식의 풀이가 가능한 건데 편한 방식으로 이 자리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자료를 활용한 거고 두 번째 자료를 활용해서 이쪽도 찾을 수 있어요. X원자수분의 Z원자수인데 가에서는 이미 자료가 나와 있죠. X원자수 2개일 때 Z원자수가 지금은 3개가 되면서 X원자수분의 Z원자수가 2분의 3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가 쪽에서가 나 쪽에서의 6배라고 했으니까요. 나로 넘어올 때는 6분의 1배를 해주면 되죠. 6분의 1배를 해주면 나에서는 4분의 1로 정리가 돼요. 앞에서와 동일하게 분자당 X원자수가 1이기 때문에 둘 다 1이죠. 그러면 이 4를 분자가 어떻게 나눠 가졌던지 간에 X원자수는 그대로 4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그때 Z원자수가 1이란 얘기니까 이 자리가 1로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주면 어차피 분자당 X원자수가 다 하나씩이었기 때문에 4를 어떻게 나눠 가져도 X원자수는 4. Z원자수 1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1 넣고 전체가 4이기 때문에 3을 채워준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을 활용해서 나 쪽 상황도 다 찾아낸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에서 Z의 질량이 4.8g, 나에서 XY4의 질량이 Wg이라고 되어 있는데 Wg은 우리가 구해야 될 자료인 거니까 사용해야 될 자료는 얘죠. Z의 질량이 4.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냥 이걸 분자의 몰수처럼 생각해주면 3몰의 Z를 4.8이라고 줬으니까 Z의 원자량 자료를 주는 거네요. 3몰 기준으로 4.8이라면 1몰의 Z를 기준으로는 1.6이 들어가는 거죠. Z 원자에 대한 원자량을 제시했고 전체 질량이 주어져 있고 Z 원자의 질량, 원자량 기준으로 또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알고 있으니까요. X, Y에 대해서 원자량을 구하려면 그냥 두 개의 자료를 통해서 연립을 해주면 나오는 형태인 거고 그래도 끝까지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W 그리고 X나 Z의 원자량 B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W를 구하기 위해서도 Z뿐만 아니라 XY의 원자량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 분자수를 그대로 몰수 스케일이라고 하고 Z의 원자량을 1.6이라고 했을 때 왼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Z가 그러면 총 4.8이 있었으니까요. 왼쪽은 4.8을 빼주면 3.8g에 해당하는 질량이 나오게 되고 그게 X는 2개, 2X가 되고 Y의 경우에는 8과 6을 더해서 14Y가 되네요. 2X와 14Y가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 X하고 Y의 원자량을 그냥 XY라고 했고요. 여기는 8g에서 Z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6만 빼주면 되고 6.4g이 되고 6.4g에 해당하는 게 X는 4가 들어가고요. Y의 경우엔 여기에서 12, 여기에서 4, 12와 4를 더해주면 16Y의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위에 거 2배에서 빼주는 형태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2배 해주게 되면 7.6으로 정리가 되고 4X가 들어가고 28Y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2Y가 되고 그게 1.2인 거니까요. Y가 0.1로 정리가 되고 Y에 0.1을 대입하면 1.4, 1.4가 넘어가면 2.4죠. X는 1.2가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검산용처럼 쓰시면 되는데 사실은 눈치가 빠르신 분은 CH4H2O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입하신 분 많을 거예요. 좋은 방식이고요. 실전에서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혹시 이제 미지수를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눈에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석적인 풀이를 할 수 있어야겠지만 선생님 저는 그냥 CH4 같았고 H2O 같았다. Z가 1.6이라고 했을 때 산소처럼 생각하면서 이걸 수소, 이걸 탄소처럼 생각해서 숫자들을 집어넣어 보니까 계산이 잘 맞았다. 뭐 그러면 그런 풀이도 괜찮습니다. 연립도 해보시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방식대로 풀이하려고 보니까 저는 조금 이런 것들이 주저하게 되긴 하네요. 좀 머뭇머뭇거리는 거는 중간중간 그런 모습이 좀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풀 때도 있고 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도 있는데 사실 저는 뭐 화학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직업이고 조금 빨리 풀 수 있으면 그런 방식대로 많이 풀기 때문에 제가 직접 풀이할 때의 방식대로 가르쳐 드리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뭐 이런 문제는 지금 마지막 상황 그냥 연립하셨으면 괜찮을 거고요. 근데 뭐 얘기를 꺼낸 김에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연립을 했어도 되고 또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X하고 Y에 대해서 각각의 원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중간 단계로 분자량을 구하는 느낌으로요.
방금 Z가 1.6이었으니까 1.6을 빼주면 6.4가 남잖아요. 근데 6.4가 XY4가 여기에 3개 있고 XY4가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요. XY4 4개에 대한 질량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XY4의 지금 분자량을 적을 수 있지 않아요? Z 하나는 1.6이니까 1.6 빼주면 6.4가 남고 그 6.4g이 XY4 4개의 질량이죠. 4개인 거니까 XY4 4개로 6.4. 그럼 하나는 1.6이잖아요. 실전에서는 저는 XY4 이렇게 구하면서 XY4가 1.6이니까 이거 진짜 메테인 맞네. 산소 16이라고 했을 때 메테인 16으로 나온 거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비슷하게 Z를 빼고 X하고 Y만 놓고 생각하면 XY4가 있고 3Y2가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X하고 Y를 다 합해서 하나의 분자처럼 생각하면 2개의 XY4가 있고 3개의 Y2가 있는데 3개의 Y2는 Y 6개잖아요. 이건 근데 오히려 약간 생각하기가 더 돌아가는 풀이처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XY4가 2개가 있고 근데 Y 6개인데 Y 6개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2가 붙어있기 때문에 3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XY7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Y7이 2개 있는 것처럼. 왜냐면 X 2개, Y가 8개, 6개니까 Y가 총 14개죠. 그럼 XY7이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해주면 2개의 XY7이 들어있을 때 그게 아까 4.8 빼주면 3.8이었고 3.8 2로 나눠주면 1.9가 되는 거죠. 이건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면 뭐 마지막 계산은 편한데 조금 더 돌아가는 풀이 느낌이기도 하네요.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XY4와 XY7 이런 느낌으로 풀었으면 Y 3개로 0.3 차이가 나니까요. Y가 0.1, Y에 0.1 대입하면 X는 1.2 뭐 이런 식으로도 풀이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XY4는 그러면 분자량, 뭐 원자량을 대입하든 분자량을 풀었든 1.6이고요. 그런 게 3개가 있으니까 나에서 XY4의 질량은 1.6의 3배, 4.8g이 되는 거고 Z의 원자량과 X의 원자량은 Z의 원자량 1.6 기준으로 X의 원자량은 1.2 1.6과 1.2인 거니까 4분의 3 기준으로 들어가죠. 나눠주면 1.2가 되고요. 1.2에 3을 곱한 거니까 3.6g이 됩니다. 3.6,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오른쪽 19번 보시면 중화반응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죠. 너무 쉽게 나오기도 했고 얘는 수능 완성 기준으로 103페이지에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EBS 연계가 좀 많이 된 9월 평가 문제인 것 같고 일가만 쭉 들어가 있는데 뭐 작년에도 9평에는 일가만 들어간 상태로 문제가 나왔고 이 중화반응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는 이가까지 포함해서 나왔으니까요. 지금 일가만 나왔다라고 해서 또 이가 빼고 공부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갑자기 경향성이 바뀌었다라고 보시기보다 9평에서 이렇게 작년에도 나왔었고 수능에서는 실제로 이가가 나왔었거든요. 수능까지는 계속 이가 관련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가만 들어가 있을 때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원래라면 우리가 전하균형을 쓸 때 양전하의 총합과 음전하의 총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일가일 때는 그냥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만 같아도 자연스럽게 전하균형도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수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둘만 존재하고 있으니까 Na+하고 K+는 무조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H+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거죠. 그리고 문제의 조건으로 가의 액성은 중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경꾼 이온 3개를 가지고 전하균형이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이온은 그러면 일단 1대2로 존재하면서 얘네 둘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는 1대 2대 3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고 여기는 1대2로 존재한다. 그러면 바로 가정을 했으면 되죠. 만약에 여기가 2였고 1이다. 1, 2 아니면 2, 1이었으니까요. 근데 2, 1이라고 해줬을 때 10ml에 2였으니까 20ml엔 4가 될 테고 10ml에 1이면 30ml엔 3이 될 텐데 지금 1대 2대 3의 비율이지 3대 4의 비율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2와 1로 뒀을 때는 모순이 생긴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1과 2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확정인 거니까 위쪽도 채울게요. 셋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거니까 양이온수가 3이면 음이온수도 3이어야 돼요. 또는 H+와 OH-의 개수를 맞추면서 중성 조건을 활용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찾아준 상황이고 10에 1이었으니까 20에는 2가 되고요. 10에 2였으니까 30에는 6이 되면서 3대 1이죠. 그러면 1대 2대 3이라고 했을 때 3대 1 비율인 거니까 2배에서 6과 2와 4로 넣어주면 되고 6과 2가 K+와 Na+가 들어갔으니까요.
H 플러스가 잠깐 들어갈 자리를 아래쪽에 표시해주면 중성이라서 얘는 없었던 거고 H 플러스가 4만큼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러면 양이온수가 여기서 12개가 되면 음이온은 Cl-하고 OH-인데 OH-가 들어갈 자리를 잡아줬을 때 OH-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12인 거니까 양이온수가 10이라면 음이온수도 12가 돼야 되고요. 11 대 3이었는데 12가 되려면 40이 돼야 되고 40인 가운데 똑같이 12가 있는 거고 양이온수가 3개가 있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그리고 H 플러스까지 존재하는 건데 양이온수가 3개가 있다는 건 액성이 산성이란 얘기예요. OH-가 존재하지 않고 그럼 음이온수가 12로 끝이 난 거니까 양이온수도 12가 나와야 됩니다. 셋이 1대1 대 1이 나오려면 4, 4, 4만큼 존재하는 상황이겠죠. X와 Y의 비율만 물었는데요. 지금 4가 나오려면 10에 2였으니까 Y가 20이어야 되고 제가 최대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천천히 풀려고 해도 이거는 워낙 간단한 문제라서요.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상태네요. Y분의 X라고 했을 땐 20과 40인 거니까 비율상 2가 되는 거죠. 실전에선 사실 1분도 안 걸렸을 문제입니다. 워낙에 중화반응이 공부한 거가 억울할 정도로 너무 쉽게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분의 40 형태로 2가 됐죠. 답은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마지막 양적 관계 문항이죠. 20번 문제 보시면 얘도 편하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일단 개수를 다 줬기 때문에 편했었고요. 항상 양적 관계 문제를 풀이할 때는 그냥 습관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반응식을 보면서 개수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상태를 보면서요. 고체나 액체가 끼어 있을 때는 그거 자체가 함정이 될 수 있으니까 표시를 잘 해야 돼요. 지금은 개수들이 1과 3, 1과 3으로 개수가 명확한 상태에서 지금 고체가 끼어 있었죠. 그래서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체의 부피, 기체의 밀도, 기체 분자수 이런 얘기할 때는 C는 다 빼고 얘기해야 됩니다. 1번부터 3번에서 A가 모두 반응했다. 개수만 준 것도 친절한데 한계 반응물을 명확히 줬죠. A가 모두 반응했으니까 지금 질량이 주어져 있네요. 14W, 7W, 7W 전부 반응한 상황이고요. A가 모두 한계 반응물. 1에서 반응 후에 생성된 D의 질량은 27Wg이래요. 질량은 질량 보존을 쓰고 싶어지는데 C하고 D가 생성이 될 텐데요. 우리가 생성된 거에는 생성됐다라고 부호를 붙여주면 되죠. 반응한 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생성된 건 플러스. 근데 생성된 D의 질량이 27Wg이라고 제시했고요. A와 C의 화학 식량을 제시했죠. 지금 개수비가 명확한 상태에서 A의 화학 식량이 2일 때 C의 화학 식량을 5라고 줘버리면 우리가 개수비는 반응할 때의 몰수비잖아요. 개수비의 화학 식량을 곱해주면 반응할 때의 질량비가 됩니다. 그러면 A와 C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몰수뿐만 아니라 개수의 화학 식량을 곱해서 질량비도 준 거죠. 지금 질량으로 2대 5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줄을 더 채울 수가 있는 게 2대 5로 반응해야 되니까요. 이 정도는 암산을 해도 될까요? 이 14W를 기준으로 2분의 5배. 그럼 35W가 되죠. C가 35W가 생성이 된 거고 질량 보존에 의해서 생성물의 총 질량이 62W가 됐다면 반응한 반응물의 총 질량도 62W. A가 14W 반응했다면 나머지 48W를 B가 반응해줘야 됩니다. 그럼 B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까지 다 나온 거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리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게요. 요 조건 이제 마지막으로 써주면 되겠죠? B의 양과 D의 양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은 개수들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그냥 이 개수를 기준으로 A가 7W, 14W가 있으니까 A를 7W 기준으로 1이라는 상대값을 써볼게요. 그러면 1에서 1만큼 반응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개수대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B는 3만큼 반응하는 상황이 되고요. 개수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생성된 D의 양은 A가 1만큼 반응했다면 D는 3만큼 생성이 됩니다. 근데 2의 비율을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분모가 3일 때 분자는 6이어야 되죠. 그럼 반응 후 남아있는 B가 6이어야 돼요. 그러면 요 자리도 찾을 수가 있는 게 6이 남으려면 3반응에서 6이 남았다는 건 9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자리 찾을 수가 있고요. 위쪽도 찾아볼게요. 7W를 1이라고 했으니까 14W는 2가 되는 거고 2에서 2 반응한 거고
1대 3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B는 6이 반응한 거예요. 여기서 B에 대해서도 몰수와 질량 관계가 나오네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6일 때 48W죠. 그러면 A는 1일 때 7W였다면 B는 1일 때 8W입니다. 1일 때 8W. 그러면 X자리도 구한 게 1일 때 8W인 거니까요. 8배 해주면 질량이 나오는 거죠. 9를 기준으로 8배에서 72W가 되겠네요. X자리는 72가 되고 X는 70이라고 구했고 Y는 이 자리 빨리 구해보면 다시 몰수로 A는 1로 쓰고 있었고요. B는 1일 때 8W 그러면 36W라면 4.5가 되고요. 1일 때 8W, 1당 8W인 거니까 36은 8로 나눠주면 4.5죠. 그러면 1 반응했을 때 개수대로 반응하면 1대 3인 거니까 3 반응한 거고요. 이 자리 그러면 B는 1.5가 남고 D의 경우에는 개수대로 반응해서 1 반응했을 때 3이 생성된 겁니다. 3분의 1.5 형태니까 Y가 2분의 1 또 나오게 되고 그냥 차분히 질량은 질량 보존 써주고요. 질량의 자료를 통해서 몰수의 상대값으로 바꿔놓고 개수가 명확했기 때문에 반응할 때 개수비가 반응한 몰수비라는 것만 지켜서 주어진 자료들 해석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빈칸 채우기 하듯이 답이 나왔네요. 2분의 1과 72인 거니까요. 곱해주면 36이 되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는 평이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9평에서 컷이 아무래도 제 생각엔 6평보다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걸 보고 수능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EBS 연계가 되게 잘 됐다고 했죠.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내는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숫자만 바꾼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문제들은 지금이라도 혹시 안 푸신 분들이 있으면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연계 교재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 다 받아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푸시더라도 제 수업이 없으니까 제 풀이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풀었는지 뭐 중간중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 두 교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Q&A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물어보면 답변이 친절하게 되고 있으니까 게시판 활용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는 9월 화학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